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2300선 회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반등 이후를 대비해 실적 성장주를 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름세로 장 시작했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추가로 키우면서 2300선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2300선 회복은 지난 2일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번짐과 함께 증시에 과도하게 선반영된 우려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최근 반등을 했는데 6일 1차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 전쟁 이슈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미국과 비미국 간 경기 모멘텀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가 하락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도 단기 반등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진단해줬습니다. 투자 전략 수립 시에는 단기 반등 이후의 국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증시의 관심이 실적과 미중 무역 분쟁 문제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 성장주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반등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경기 민감 업종과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업종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에 모두 해당되는 업종은 디스플레이와 비철금속, 기기업종과 에너지업종이라고 진단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처럼 빨간불 들어와 있는 국내 증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건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의 악몽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 지수는 사흘 연속 오름세 보이면서 2300선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반등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전거래일보다 13.29포인트 올라주면서 2299.09의 코스피는 장 열었습니다. 2300선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였던 오전 구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깝게 오르면서 이틀 연속 강세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약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루 만에 반등한 반면 전날 4% 넘게 올라준 삼성바이오는 다시 하락세였습니다. 상승하던 현대차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포스코와 네이버, LG화학은 출발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 SK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증권주들이 강세 띄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연구원은 전날 코스피 지수의 반등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일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은 전주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기존에 과도하게 반영된 우려가 정상화되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하락장의 마무리는 거래량 증가가 동반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6.28포인트 오른 814.56에 출발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포스코캠텍이 약세였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과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등은 오름세 보였던 오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우리 시장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준비했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85만 9,800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메디톡스는 지난 1월 사상 최대 분기 매출 588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서 이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보톡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이 중국에서 세 번째로 허가를 받게 되면 중급 수준의 제품으로 확실한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럽 진출까지 가시화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37% 하락했습니다. 주당 28,800원 빠졌고요. 824,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2분기는 중국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수출 부문이 홈쇼핑 매출을 넘어서는 첫 분기가 될 것이라며 화장품 부문의 채널별 성장률을 홈쇼핑 7%, 면세점 140%, 그리고 수출이 10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애경산업의 수출은 대부분 중국 온라인 역직구로 소비되는 실수요 매출이고 또 2016년 타오바오 글로벌 이점을 시작으로 수요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수요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시내 면세점 내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게 됐고 또 방한 중국인 유입이 회복되면서 면세점 채널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애경산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5.44%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4,000원 상승했고요. 77,5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SDN입니다. 태양광 업체인 SDN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DN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발전용 모듈 생산 기업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태양광 판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업체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태양광 판넬 가격이 급등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양광 설비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장비들은 30%의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설치비 증가는 물론 에너지 부문 종사자의 일자리 감소 등 역풍이 예고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DN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1.01% 상승하며 빨간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185원 올랐고요. 1,86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이 올해 사업 부문별 고른 성장을 통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서진시스템은 스몰셀 함체 그리고 안테나 등을 제작하는 통신 장비 부문에서만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통신 장비 발주가 기대되는 만큼 이 매출 성장률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254% 증가한 400억 원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기차 및 차량 경량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프랑스의 발레오를 비롯해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 보그워너 그리고 일본 혼다 등으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 자동차 부문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서진시스템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7%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4,300원 올랐고요. 30,05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2분기 메가스터디 교육의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며 매출액은 1,035억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5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83억 원으로 203% 증가가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고등 온라인 부문뿐만 아니라 전 사업부가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며 온라인 부문이 견인하는 영업이익의 성장과 또 타 사업부의 고른 성장세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 가격 등을 보면 상반기의 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61% 상승했습니다. 주당 1,000원 올랐고요. 163,8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가 올해 실적 성장 지속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GNC 에너지는 비상 발전기 제작과 또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지난해 11월 지열 시스템 국내 1위 업체인 코덱엔 지니어링 지분의 58.3%를 인수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1분기 실적을 연간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32억 원, 그리고 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그리고 268%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인수한 코텍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수주 상황 감안 시 올해 매출액 3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GNC 에너지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3.78% 상승했습니다. 주당 190원 올랐고요. 5,21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양장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31%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오후 구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293.16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였고요. 코스닥은 0.57%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12.94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양장 지수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통신업종이 2.0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전 종목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큰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스코비가 현재 3.5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8,360원 보여주고 있는 인스코비 종목이었습니다. LG U+가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2%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4,500원 보여주고 있는 LG U+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SK텔레콤 보겠습니다. 2.19%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2.41%까지 상승폭 올려주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3만 3,500원 보여주고 있는 SK텔레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이목지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즈 종목이 현재 5.4%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6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8,980원 보여주고 있는 컨버즈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솔재지 보겠습니다. 4.57%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7,200원 보여주고 있는 한솔재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이 1.68% 하락하면서 오전에 하락세 오후까지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은행 종목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2.35%로 낙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고요. 40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6,550원 보여주고 있는 우리은행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0.62%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5,900원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행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보험업종 보겠습니다. 1.15% 내려가면서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역시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해상이 오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74%가량 하락하면서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요. 1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입니다. 현재가는 35,5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보겠습니다. 2.36%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현재가는 26만 9천원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이 3.99%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는 4.05%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통신 장비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지전자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8.45%의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2,780원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550원 보여주고 있는 삼지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노와이어리스 보겠습니다. 현재 10.9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6,750원 보여주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고 오후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이 7.56%가량 올라주면서 7%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탔습니다. 71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 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상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4.8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1,750원 보여주고 있는 상상인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정보기술 보겠습니다. 4.8%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4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정보기술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631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304억 원 동반 매수하며 오늘 코스피 상승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기관이 홀로 1,203억 원 매도하며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33억 원, 그리고 229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330억 원 물량들을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기관만이 2,153계약 물량들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333계약 물량들 파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엠플러스는 SK이노베이션의 헝가리 법인과 약 122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는 베트남 법인이 스틱펜 아시아 4차 산업 그로스 3호 투자 합자 회사를 대상으로 278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캠시스 주력 사업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가 목적입니다. 납입일은 내달 31일입니다. 네, 다음으로 엑시콘 보겠습니다. 엑시콘은 보레이트가 자동 설정되는 테스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테스트 장치의 테스트 성능 향상과 자동화에 관한 기술입니다. 회사는 이 기술을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테스트 장비 성능 향상과 또 신제품 개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인양행 보겠습니다. 경인양행이 지난 9일 보통주 5만 주를 처분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경인양행은 주식 매수권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처분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3만 주를 3,540원에 2만 주를 4,660원에 매각했고 처분가 총액은 1억 9,940만 원입니다. 처분 후 경인양행이 보유한 자사주는 32만 9,956주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M플러스 보겠습니다. M플러스 전일 대비 9.54%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당 2,300원 올랐고요. 26,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캠시스입니다. 2.08% 상승했습니다. 45원 오른 2,20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엑시콘입니다. 3.98% 상승했습니다. 주당 350원 올랐고요. 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인양행입니다. 1.08% 상승했습니다. 60원 오른 5,61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얼굴 인식 기술에 관련한 광조사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본 특허는 얼굴 인식 장치의 광원부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특성의 적외선 LED를 조합한 광원에서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특성이 다른 LED들의 구동 전력비를 조절해 준다면서 이에 제한된 전력 상태에서 최적의 얼굴 인식이 가능한 적외선 빛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은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비율의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증자 전 발행 주식은 총 766만 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10일입니다. 네, 계속해서 V원텍 보겠습니다. V원텍은 중국 바저우 윤구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 아픈 검사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3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3.45%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 천연가스 판매 물량이 22억 원으로 전월 대비 5.2% 줄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3%에 해당합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전일 대비 하락하고 있는데요. 4.18% 하락했습니다. 주당 950원 빠졌고요. 21,8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펩트론 보겠습니다. 4.31%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원 오른 53,3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V원텍입니다. 1.48% 상승했습니다. 500원 오른 34,2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2.43% 상승했습니다. 주당 1,400원 오른 59,0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 ING가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7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55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 미래 ING 종목이었습니다. 삼영화학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었습니다. 21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줬고요. 현재가는 913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풍산 종목 보겠습니다. 3.58% 올라주면서 현재 구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3,300원 보여주고 있는 풍산 종목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5.74%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6%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8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 8,840원에 장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항공 종목 보겠습니다. 2.51%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8,550원의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보겠습니다. 2.84%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대 가까운 상승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 38,00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테크부터 볼 텐데요. 1.6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가 있습니다. 2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650원의 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렌 종목 보겠습니다. 4.3%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6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455원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캠트로스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3.6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12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3,835원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K사인 보겠습니다. 2.3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줬습니다. 3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05원의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EST 종목은 오늘 급등했습니다. 11.08%가량 올라주면서 급등 흐름 가져갔고요. 1,7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7,5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SAMT도 강세입니다. 현재 4.1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875원의 거래가 보여주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오늘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주들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역 전쟁의 불똥이 유럽까지 퍼지면서 철강 업종의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주요 철강 업종 종목의 주가는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대장주 포스코가 약 16% 하락한 것을 비롯해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주가 역시 한 달 새 20-30%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초 우리 철강업체는 1분기 내내 미국의 관세부가 압력에 시달렸지만 경쟁국가와 달리 25%의 고율 관세가 면제된 만큼 전망이 밝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 조정과 환경 규제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철강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철강 제품의 가격은 무역전쟁 여파에 오히려 3주째 약보합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열연 제품과 철근 제품의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 각각 1.5% 그리고 0.9%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미중 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면서 철강 구조조정 강화안이 전혀 효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7월부터 수입산 철강제에 25%의 관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한 철강제는 313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가별 품목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받는 수출의 물량은 크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수출 물량이 많은 인도와 러시아, 터키와 중국 업체의 수출 물량이 동남아와 중동 시장까지 쏟아져 나올 경우에 간접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37% 상승했습니다. 8.36포인트 오른 2294.16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6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4.91포인트 오른 813.19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한때 2,3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역 분쟁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이것이 국내 시장과 글로벌 증시에 반등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흐름은 어떻게 마감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있었습니다. 534억 원 그리고 344억 원 물량들 사며 이것들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1,169억 원 물량들 팔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이 65억 원 물량들 덜어내며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지난 3거래일 계속 매도하다 오늘 매수 전환했습니다. 350억 원 물량들 사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이 222억 원 물량들 팔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있었습니다. 777계약 그리고 421계약 물량들 팔며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은 홀로 1893계약 물량들 사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빨간불 많이 들어와주면서 장 마감 씌웠습니다. 통신업종이 1.78%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온 상태로 장 마감 씌웠고요. 종이 목재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69%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7% 가깝게 올라줬고요. 철강 금속업종도 강세였습니다. 1.68%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닫았습니다. 오늘 총 6가지 업종이 하락한 코스피 모습입니다. 은행업종이 1.65%가량 주가 빠지면서 장 마감 씌웠고요. 보험업종 또한 하락했습니다. 1.06%의 하락폭 보여줬고 의약품 업종도 0.9% 내리면서 장 마감 씌웠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보게 되면 통신 장비 업종이 3.95%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 씌웠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3.56%가량 올라주면서 장 닫았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2.65%가량 올라주면서 장 마감 씌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락세 컸던 업종도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0.67%가량 주가 빠졌고요. IT 부품 업종이 0.64% 그리고 비금속 업종은 0.61% 빠지면서 장 마감 씌웠던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폭 가장 컸던 종목은 삼형화학입니다. 주당 210원 올랐고요. 913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 대량 매수세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우글로벌입니다. 오늘 18.57% 상승했습니다. 주당 285원 올랐고요. 182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양폴리입니다. 16.88% 상승했습니다. 주당 325원 올랐고요. 225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DIC 보겠습니다. 13.44% 상승했습니다. 820원 오른 6920원에 장을 종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특수형광입니다. 13.33% 상승했는데요. 주당 400원 올랐고요. 3,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주당 1,200원 빠진 2,810원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샘표식품입니다. 주당 5,400원 빠졌는데요. 10.89% 하락한 44,2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신송홀딩스 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 전일 대비 10.19% 하락했습니다. 주당 760원 빠졌고요. 6,7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신송홀딩스는 미중 무역 분야 전쟁 여파로 이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로 급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성기업입니다. 주당 750원 빠진 8.2%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8,4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조 해표 보겠습니다. 7% 하락했습니다. 주당 1,050원 떨어졌고요. 13,95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없고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 디디미입니다. 24.51% 상승했습니다. 주당 630원 올랐고요. 3,2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지전자입니다. 21.8%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주당 2,130원 오른 11,9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컴포넌트 보겠습니다. 20.61% 상승했습니다. 1,360원 오른 7,96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케어랩스 보겠습니다. 오늘 18.12%, 12% 상승했습니다. 국내 1위 소셜 데이팅 기업인 B&K의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당 5,400원 오른 35,2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YOM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7.77% 상승했습니다. 주당 3,900원 오른 25,85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불스가 15.97%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사 후보자가 전원 사퇴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업체인데요. 주당 950원 빠진 5,0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미콘라이트입니다. 14.07% 하락했습니다. 주당 320원 빠진 1,95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나노스입니다. 나노스는 11.39% 하락했습니다. 760원 빠진 5,91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